안녕하세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엄지원 부장입니다. 오늘은 파스타 개발 도구 및 실습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개발 도구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포탈과 클릭, IDE, SCM, 배포 파이프라인이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포탈입니다. 포탈은 크게 2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포탈은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및 관리,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 인스턴스 관리 및 계정 관리와 공지사항 같은 포탈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배포되는 운영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고, 운영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포탈 사용자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포탈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포탈은 파스타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발자나 어플리케이션 관리 담당자 등이 사용하는 포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운영자 포탈은 CCDB, UADB, 포탈DB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하고 클라우드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REST API 호출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웹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포탈이 되겠습니다. 파스타 사용자 포탈 메뉴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ORG 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 메뉴는 ORG와 스페이스 생성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도메인 추가, 사용자 등을 초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발 환경, 서비스 생성을 위한 카탈로그 메뉴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및 서비스를 생성해주며, 정보 조회는 현재 문서만 남아 있어서 문서 쪽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문서들을 모아놓은 GitHub를 통해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포탈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ORG 스페이스 APP 사용자 통계 정보를 위한 운영자 포탈 대시보드 메뉴는 대시보드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스타 포탈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 관리 메뉴는 조직 및 공간 조회, 권한, 클라이언트 코드, 카탈로그, 할당량, 사용자 관리, 분할 관리를 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 파스타 시큐리티 관리를 위한 보안 관리 메뉴는 시큐리티 그룹을 등록해주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파스타 포탈 서비스 관리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데 사용하는 빌드팩을 등록하거나 서비스 브로커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스타 포탈 설정 정보 관리를 위한 설정 관리 메뉴는 인프라 등록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탈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스타 포탈 웹 유저입니다. 사용자 포탈을 의미하고요. 사용자 포탈에서 사용되는 웹 인터페이스를 등록해 놓은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쪽에서는 서비스단은 있지 않고요. 어플리케이션 간에 REST API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UI만이 들어가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API 관련된 항목에 REST API를 호출해서 실제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스타 포탈 웹 어드민입니다.
운영자 포탈의 UI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파스타 운영 환경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마찬가지로 REST API를 호출해서 서비스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을 분리하여 UI 프레임워크 변경 시 API 서버와 영향도가 없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스타 포탈 레지스트레이션은 싱글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버로 유레카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이며 포탈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탈 레지스트레이션의 서비스로 등록하여 등록된 서비스들은 레지스트레이션 서버에 등록한 서비스 이름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으며 등록된 서비스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스타 포탈 게이트웨이는 싱글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줄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으며 엔드포인트로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싱글 클라우드 유로카를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의 게이트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스타 포탈 API는 파스타 실행 환경에 클라우드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CF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포탈에서 필요한 REST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사용자 포탈과 운영자 포탈의 UI를 호출하는 API가 파스타 포탈 API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포탈 로그 API입니다. 파스타 실행 환경의 클라우드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CF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CF API에 대한 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스타 포탈 스토리지 API입니다. 파스타 실행 환경에 파일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파일을 관리하고 REST API를 통하여 파일 전송 및 파일을 수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스타 포탈 커먼 API입니다. 파스타 실행 환경에 스프링 클라우드 JPA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탈의 화면 구성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포탈에 접속하게 되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이때 발급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대시보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시보드에는 ORG와 스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ORG에 해당하는 할당량 및 사용량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중인 수, 그 다음에 정지된 수, 그 다음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의 개수,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개수, 그 다음에 메모리 크기와 스토리지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현재 스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목록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서비스 탭에서는 현재 스페이스에 생성된 서비스들의 인스턴스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탈로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클릭만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웹 개발 환경 리스트들과 서비스
리스트들이 나타나며 개발자가 원하는 앱 개발 환경과 서비스들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탈로그 페이지에서 웹 개발 환경 중에서 샘플 앱 생성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org와 스페이스를 선택하고 메모리와 디스크를 선택한 뒤 앱 이름과 앱 URL을 입력한 뒤에 생성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개발 환경에 대한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 메모리가 1024 메가바이트, 그러니까 1기가바이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메모리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름은 해당 스페이스 내에서 유일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org와 스페이스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앱 이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지만 같은 스페이스 안에 있는 경우라면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유일한 이름으로 만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웹 URL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도메인이 같이 엮여져 있는데 이 도메인에 대해서 유일한 앱 URL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샘플 앱 생성 버튼을 마지막에 눌러 앱을 생성시킵니다. 그리고 파스타 5.5 이하 버전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샘플 앱 생성 기능밖에 없었으나 이번에 파스타 5.5에서는 샘플 앱 생성 외에 사용자 앱 생성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사용자 앱 생성 방법은 샘플 앱 생성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나 서로 틀린 점이 있다면 사용자 웹에서 옆에서 탐색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사용자 앱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샘플 앱 생성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앱 생성 버튼을 마지막에 눌러 앱을 생성시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시게 되면 좀 전에 대시보드 창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시작하거나 또는 재시작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등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스 쪽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스턴스를 여러 개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일하거나 스케일 아웃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관리 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이름을 변경하거나 앱을 재시작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현황 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대시보드 페이지에 보셨던 것처럼 서비스 탭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서비스 리스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플랜 정책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유저 프로바이드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커스텀으로 만드신 서비스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프로바이드 생성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서비스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이쪽 화면에서 서비스명과 크레덴셜명, 시스로그 드레인 URL 정보와 라우트 서비스 URL 정보, 태그스 정보를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스타에서 미리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등록해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생성을 위해서는 카탈로그 페이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지금 MySQL을 가지고 서비스 생성하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쪽에서 MySQL을 선택을 해주시고 들어가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어플리케이션처럼 서비스 생성 쪽에서도 OIG와 스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웹 연결을 할지 여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이름을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OIG와 스페이스 상에서 유일한 이름을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서비스 이용 사양이라고 해서 서비스 플랜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하는 플랜을 파스타 관리자가 책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등록한 MySQL 같은 경우에는 C 커넥션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00 커넥션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0원 그런 요금을 지불하게끔 이렇게 화면상에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C 커넥션만 사용하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100 커넥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유료로 사용하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니 상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플랜을 이용해서 가격 책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DV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비스는 단독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 바인딩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바인딩 하시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넣고 서비스를 생성하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시 한번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상세 페이지의 왼쪽 버튼을 서비스라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것이 생기게 되고요.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정보를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실제로 포탈을 보면서 상세하게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연결하게 되면 사용 정보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크레덴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네임과 JDBC URL 정보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필요해서 데이터베이스명 그리고 포트 그리고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생성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환경 변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환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변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 연결을 해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크레덴셜 같은 정보가 V캡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덴셜 정보나 그 외에도 서비스 연결 정보 그리고 환경 변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자 정의 URL로 시스템 버전과 1.5.7을 사용자가 정의하였고, 다음 페이지 보면 환경 변수의 시스템 정의 쪽에서 시스템 버전과 1.5.7이 사용자 정의 속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계정 관리입니다. 우측 상단에 아이콘을 눌러 보시게 되면 내 계정과 조직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들어 있습니다. 다음 내 계정을 눌러 보시면 로그인 정보나 사용자 정보 그리고 나의 조직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관리를 눌러보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과 도메인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정 조직에 대해서 할당량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량을 보시면 메모리가 100기가, 20기가 짜리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사용할 파스타 공간의 할당량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할당량마다 가격을 책정을 해서 가격을 별다르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공지사항 같은 게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지사항은 사라졌고 바로 기펍에 들어가 있는 파스타 가이드 뭐 그런 쪽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한번 같이 보는 것으로 대체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창을 띄워주시고 여기 인터넷 창에서 파스타 KR이라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파스타 대표 포털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스타 소개에서 체험하기를 눌러보시면 저희가 파스타 플레이파크라고 해서 파스타에 대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판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스타 관련해서 포털 부분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파크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자면 화면에서 파스타 플레이파크 신청 버튼을 누르시기에 앞서 통합 포털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로그인을 하셨다면 다음에 체험하기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시고요. 플레이파크 신청 버튼을 누르신 후 정보들을 입력하면 입력하신 이메일로 플레이파크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드립니다.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플레이파크 체험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로 포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시고 밑에 보이는 파스타 5.5.1을 누르시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만약에 로그인 페이지가 뜨지 않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주의 페이지가 뜰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게 SS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며, 보이는 화면에서 보급 버튼을 눌러주시고 안전하지 않음으로 이동을 누르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듣고 계시기 때문에 파스타 플레이 파크 관련된 아이디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교육용 아이디를 생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교육 안내 카톡방을 통해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용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려면 개인적으로 뭔가 해보시거나 그러시려면 별도로 신청을 하셔서 해보셔야 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강사용 아이디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러시면 제일 처음에 대시보드 화면이 보이고요. 여기 대시보드 화면에서는 ORG와 스페이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하셨다면 ORG는 로그인 하셨던 아이디가 속한 ORG가 나타나고요. 스페이스는 edu 스페이스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만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아이디가 할당되어 있다면 이렇게 눌렀을 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알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여기에는 앱이 스타트된 개수와 앱이 스타트된 개수, 그리고 서비스 개수와 인스턴스 개수, 그리고 메모리와 스토리지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밑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과 그리고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비스도 비어있는 상태로 나오고요. 카탈로그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등록해 놓은 샘플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희가 샘플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배포를 해보고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서를 눌러보시면 저희가 파스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깁허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깁허브를 링크를 걸어 두어서 문서를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바8 온라인 웹 개발 환경을 가지고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바8 온라인 웹 개발 환경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자바8 온라인 웹 개발 환경이라는 자바 파일 빌드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빌드팩으로 샘플 앱을 배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버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래에 자바 빌드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생성할 ORG와 스페이스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할 때 메모리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24 다시 말해 1기가로 잡아 주셔야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1024보다 큰 메모리를 할당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는 256
256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앱 이름을 입력을 할 것인데 이 앱 이름은 eduorg와 eduSpace라는 스페이스 안에 동일한 앱 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지금 eduorg와 eduSpace 안에 아무것도 배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이름을 아무거나 하나 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바 파일 테스트 123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앱 URL은 지금 파스타 org라는 도메인이 하나만 존재하는 URL을 지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실습을 하실 때는 이 URL이 이미 사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 URL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을 하셔서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샘플 앱 생성 버튼을 누르시는 것을 통해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입력한 호스트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이름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256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샘플 앱 생성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예, 샘플 앱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드팩에서 자바 8에 대한 저희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배포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대시보드의 어플리케이션 쪽에 자바 테스트 256이라는 이름으로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누르시게 되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자바 테스트 256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타티드라고 해서 스타트 시켜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은 eduorg이고 스페이스는 eduSpace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빌드팩은 어떤 것이 사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는 지금 한 개로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서 화살표를 통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인스턴스들은 라우트 정보들을 통해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URL을 누르게 되면 생성된 여러 개의 인스턴스 중 하나에 알아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트 처리가 된다는 것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메모리가 모자라서 한 개의 인스턴스로만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CPU 할당량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CPU 사용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최대 1기가, 최대 2기가인데 현재 화살표를 통해서 그 양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바 파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려면은 최소한 1GB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기가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디스크는 저희가 256으로 잡아놓은 것 확인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128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6으로 맞춰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또한 디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 1기가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변경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할당된 게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벤트 쪽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벤트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오디트에 대한 이벤트 요청이 들어온 것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행 사항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한 개의 인스턴스에 대한 상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두 개로 만들고 저장을 하게 된다면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한 상태를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실 수 있었는데 여기가 런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서 구동이 된 이후로는 런닝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정보는 어플리케이션에 라우팅되는 URL 정보를 보여주게 되고요. 다음에 환경 변수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 변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밑으로 드래그 하면서 보기 위해서 네모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상세하게 환경 변수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Vcap 서비스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비스가 아무것도 생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서비스가 생성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서비스를 매핑해 주게 된다면 환경 변수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Vcap 서비스 안에 어떤 서비스가 매핑되는지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화면을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것에 대한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URL 링크 버튼을 눌러보면은 저희가 실제로 배포된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Hello Spring Cloud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앱이 자방 파일 빌드팩을 통해서 저희 파스타에 배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게끔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파스타 포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개발을 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싶은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앱으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것에 대한 정보는 앞에서 설명드린 샘플 앱 생성과 동일하오니 이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으니까 저희가 서비스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MySQL DBMS 서비스를 찾아서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서비스 생성을 할 때 org와 스페이스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자바 파일 테스트 256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자바
파일 테스트 256이 속한 동일한 org와 동일한 스페이스로 수정을 하셔야만 서로 간의 바인딩, 그러니까 매핑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연결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MySQL DBMS 서비스를 우리가 생성했던 자바 파일 테스트 256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연결 없이 재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연결 없이 시작을 선택하여 수행하고 나중에 따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명은 MySQL DBMS에 대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인스턴스 이름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MySQL 그대로 이 이름을 사용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서비스 이용 사양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C 커넥션과 백 커넥션이 있는데요. C 커넥션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백 커넥션은 100 먼슬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기가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플랜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았으니까 그래도 기분이라도 좋게 100 커넥션으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 버튼을 눌러서 서비스 탭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MySQL이라는 인스턴스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때 MySQL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서비스는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탭에서 자바 파일 테스트 256을 누른 다음 서비스란에서 서비스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서비스 연결 버튼을 눌러주시면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MySQL을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플러스 연결 버튼을 눌러주시면 MySQL 서비스를 연결하시겠습니까? 묻는 창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APPL을 제시하겠습니까? 하는 묻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서비스를 바인딩하거나 언바인딩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재시작해 줘야만 이 서비스가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서비스란에서 네모 박스를 눌러줘서 서비스란을 빠져나오시고요. 상태란을 보시면 현재 스테이터스가 다운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시 조금 있으면 스테이징으로 바뀌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러닝이 되면 앱이 재시작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서비스 플랜을 다시 확인을 할 건데요. 그래서 네모박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는데요. 서비스 이름과 즉 MySQL이죠. 그 다음에 MySQL 플랜 정보와 그 다음에 MySQL DB명, 서비스명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세한 내용을 더 볼 수 있기 위해서 크레덴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크레덴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정보를 보시면은 호스트 네임과 포트 정보, 그 다음에 DB 네임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B를 접속할 수 있는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 정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정보들을
읽어다가 액세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샘플 앱을 배포할 때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환경 변수 쪽을 다시 보시면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밑에 보시면은 Vcap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Vcap 서비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서비스를 바인딩을 했기 때문에 Vcap 서비스 안에 MySQL DB 정보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DB 레이블 정보와 플랜 정보, 그 다음에 DB 네임 정보,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밑에 크레덴셜 정보를 보면은 아까 전에 보았던 크레덴셜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환경 변수에서 이 크레덴셜 정보를 찾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호스트 네임을 읽어 주셔서 호스트 네임을 쓰고 포트 번호를 쓰고 DB 로그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 창을 다시 꺼주시고요. 지금 상태 창을 보면 러닝 상태였는데요. 이전에 다운 상태에서 스타팅 상태에서 다시 러닝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러닝 상태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러닝 상태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는 URL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정상적으로 똑같은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탈에서 해볼 수 있는 샘플 어플리케이션 배포와 카탈로그를 서비스 생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개를 연결을 했고 연결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고 저희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포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클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